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백질 잘 챙겨 드시나요? 단백질은 노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얼굴에 주름도 잘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손발톱도 잘 부러지고 탈모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끔 다이어트에 있다는 친구들 보면 얼굴살이 쏙 빠져서 되려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연예인으로는 또 정준하님이라든지 조영구님이 유명하시죠. 그래서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잘 챙겨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60g이 필요해요.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계란 한 개에는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럼 매일 10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매일 그렇게 먹는 거는 정말 힘들죠. 그렇다면 닭가슴살은 어떨까요? 닭가슴살은 단백질 식품으로 유명하잖아요. 닭가슴살 100g은 대체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요 손바닥만한 크기, 요 한 조각이 100g 정도인데 매 끼마다 닭가슴살을 챙겨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다양한 식품에서 고르게 섭취하는 거예요. 물론 식품마다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음식을 섞어 먹어야지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식단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매일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단백질을 챙겨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바쁜 일상 속에 손쉽게 다양한 단백질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어떤 식품들이 있을까요? 저는 계란이라든지 우유, 두유, 그릭 요거트, 콩, 견과류 그런 것들이 대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또 요리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에는 아침마다 두유, 계란, 견과류, 콜라겐을 먹고 있어요. 두유는 우유와 동일한 단백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서리태를 그 견과류와 함께 넣어서 두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 무향의 그 콜라겐을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같이 마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고 나면 계란 2개 그러면 12g 정도 되고 두유가 8g이라고 생각을 하고 견과류 3g, 콜라겐 2g 그렇게 되면 총 한 25g의 단백질을 아침에 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52kg 정도인데 이미 아침에 반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유를 마시기 전에는 저는 이제 우유도 먹어보고 또 아몬드 브리즈라는 그런 음료도 먹긴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우유는 안 맞더라고요. 속이 불편하고 일단 마시면 얼굴에 바로 다음날 그 트러블이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족끼리 이제 좀 바나나가 좀 오래돼가지고 빨리 먹으려고 우유에다가 바나나 넣고 블루베리 넣어서 이제 갈아서 같이 먹었는데 바로 여기에 지금 트러블이 났어요.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고 있어요. 요거트, 요구르트, 치즈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아몬드 브리즈도 한때 그 냉장고에다가 쟁여두고 먹었었는데 일단 얘는 단백질량이 적고 좀 지속적으로 많이 먹기에는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재 두유를 먹기 시작한 지는 한 3개월이 돼가는데요. 거의 매일 마시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달콤한 음료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익숙했었고 근데 이제 두유에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고 달지도 않고 그냥 이제 콩 그리고 견과류 정도 넣는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콩 본연의 그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그 맛 자체를 지금은 완전 즐기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매일 2컵 정도 마시고 있고 음료수가 먹고 싶을 때에는 시원한 콩 주스가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유를 제가 직접 이제 만들어 먹는 이유는 일단 시판 두유는 일단 맛과 그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첨가제를 넣고 또 달달해가지고 저에게는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두유도 있는데 인기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일단 또
매일 먹기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어떤 재료를 쓰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취향에 따라서 조절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콩이나 땅콩 그런 견과를 넣기도 하고 또 진한 두유를 먹고 싶은 날에는 양조자를 통해 가지고 또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선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쁜 아침에 따뜻하게 그 만들어진 두유를 바로 마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유에 대한 그 인기가 많아진 만큼 저뿐만 아니라 요즘 진짜 두유 제조기가 핫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실제 보면 정말 제품이 많아요. 그 네이버에 등록된 두유 제조기가 한 10만 개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인기 있는 제품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정말 맞는 제품이 뭐지?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두유 제조기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보고 구매 시에 꼭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리뷰도 읽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거 보고 가시면 두유 제조기 고르시는데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AS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두유 제조기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해외 직구로 올 경우에는 이게 배송으로 인해서도 불량이 많을 수 있고 AS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몇 번 사용 안 했는데 뭐 칼날이 빠지고 막 불이 붙고 뭐 고장이 나고 그런 리뷰들을 좀 상당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도 반품 뭐 교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AS가 적어도 1년 이상인지 해외 직구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재질을 고려하셔야 돼요. 강화 유리는 온도 변화라든지 약간의 흠집에도 이제 스스로 깨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걸 자파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가끔씩 이런 강화 유리 자파 현상으로 인해서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다고 하면 더 끔찍하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온 집안에 흩어지기 때문에 이게 처리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 유리보다는 그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 스테인리스 제품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 SUS304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SUS403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내식성이 낮고 고온 환경에는 약해요. 반면에 SUS304는 가격이 높지만 내식성이라든지 내열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강도도 강하고 외형도 깔끔해요. 그래서 두유는 100도의 그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잖아요. 고온에도 또 부식에도 강한 SUS304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두유 제품들이 이 스테인리스 SUS304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용량이 적어도 1리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내가 1인 가족이고 뭐 두유만 먹겠다. 그러면 뭐 600에서 한 800ml 정도도 괜찮지만 이게 600이랑 뭐 800이라고 이제 하면서 뭐 4잔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용 용량은 이것보다 좀 작아요. 한 뭐 100씩 빼시면 될 것 같아요. 500에서 한 6, 700ml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또 이제 넘어가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딱 용량에 맞게 제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1리터 이상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두유가 남으면 뭐 냉장고에 보관하고 뭐 음료 대용으로 이제 자주 이제 마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두유만 마시지 않잖아요. 뭐 가끔씩 뭐 스프도 해 먹고 콩국수도 해 먹고 그런데 이렇게 용량이 적으면 여러 번 제조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약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제조기에는 예약 기능이 있지만 저렴이 버전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약 기능은 정말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두유를 마시는데 아침마다 이거를 따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약 기능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약 기능은 적어도 12시간 이상으로 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전날 저녁 8시에 뭐 준비를 해가지고 12시간 예약 기능을 걸어두면 그 다음날 아침 뭐 8시,
아니면 7시 이렇게 따끈따끈한 두유를 맛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칼날은 적어도 10중 이상이면 좋아요. 칼날이 적으면 껍질이 잘 갈리지 않기 때문에 매번 그 거름망으로 걸러줘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고, 또 껍질에는 그 풍부한 안토시아닌 이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10중 분쇄 칼날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여전히 4에서 6중 칼날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소음 정도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 좀 중요한 기능이죠. 소음 정보가 안 써 있는 곳이 많은데 되게 믹서기 정도의 어떤 소음이거나 혹은 소음이 좀 더 커서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여러 리뷰를 좀 보시고 아니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든 소음은 있어요. 다만 내가 허용 가능한 범위여야겠죠. 어떤 제품은 이제 소음 커버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씌우면 한 10dB 정도 줄어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또 리뷰를 읽어보면 설거지가 또 늘고 따로 보관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7번째, 전압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안 됩니다. 전압이 낮으면 모터 힘이 약해서 제대로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압이 크면 모터가 쉽게 망가지고 소음이 클 수 있습니다. 열도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정적 전압이 중요한데 한 800W 정도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 밖에 참고할 것들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척 기능도 고려해 보세요. 세척 브러쉬가 딸려오거나 제품 내 세척 기능이 따로 있어서 설거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2번째,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아요. 강화 유리는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서 또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더욱 이게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3번째,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 브랜드가 나에게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기능 필요 없고 그냥 두유 기능 이런 것들만 충실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시피도 해보고 싶고 좀 더 세밀한 그런 음식 제조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푸드 스타일러 좀 가격이 나가지만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야죠. 또한 브랜드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브랜드가 이제 이름이 붙는 순간 제품의 신뢰성도 높아지지만 가격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유 제조기를 고려하실 때 꼭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두유 제조기의 그런 선택 기준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들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품 비교에 선정된 제품들은 쿠팡 검색 시에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비교해 봤어요. 이 10개의 제품을 요런 직구라든지 AS 혹은 무료 체험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재질, 용량, 예약 기능, 칼날수, 그리고 4종 세척이 가능한지, 세척 소리 같이 딸려오는지, 소음이라든지 와트, 모드, 가격, 보온 기능,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요 싱크라이프 두유 같은 경우에는 직구 제품이에요. 그리고 AS가 당연히 되지 않고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많은 리뷰를 보면 이제 불만들이 되게 많았어요. 칼날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불이 붙는다든지 좀 위험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은 거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재질이 SUS 304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스웨트 글라스 듀 같은 경우에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화 유리는 일단 무겁기도 하고 또 일단 흠집이 나면 자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 좀 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비슷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용량도 거의 이제 1000ml 이상인 거고, 그리고 예약 기능 다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칼날 수가 3종의 그 10력,
16 칼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 세척되고 세척소리 같이 딸려온다든지, 뭐 소음 여부는 이제 없는 애들도 많았는데 뭐 중간중간 이렇게 써 있는 애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와트는 이제 800, 대부분 이제 800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좀 그 부분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유라든지 죽이라든지 이유식, 차, 주스 이런 모드, 기본 모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좀 각각 다 다르긴 한데 그 중에 이 비에롬 두유 제조기라든지 싱크라이프, 그 다음에 뭐 이런 요요맘, 여기 써있지 않은데 얘도 1.4kg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1.4kg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는 뭐 두유 제조라든지 뭐 어떤 기본 모드, 이런 두유, 죽, 이유식, 차, 주스 이런 것들만 제대로 되면 돼 라고 하시면 사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가격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난 좀 더 세밀한 그런 레시피를 가진 그런 두유기가 원해. 이런 이유식, 차, 주스 이런 것들도 해 먹지만은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해 먹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하면 쿠진 푸드 스타일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나머지 제품들, 요런 그 나머지 제품들은 비슷한 뭐 재질이라든지 뭐 용량이라든지 뭐 어떤 기능들, 보온 기능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 차들이 이제 큰 것들을 보면 또 이게 다 모두 다 중국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생산이 되지만 내가 이걸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뭐 연예인을 같이 뭐 두고선 했다든지, 뭐 TV 방송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홍보를 많이 해주고, 뭐 이런 홍보비 때문에 가격이 많이, 이제 브랜드 값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내고 내가 좀 적절하게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런 요요맘 두유 제조기라든지 이 젊은이 폰테라든지 아니면 이런 착한 두유 제조기 이 세 가지 제품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상품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일단 안전인증번호가 동일해요. 동일한 안전인증번호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 폰테 같은 경우는 A가 붙었는데 이 A는 그 변형이, 그러니까 제품이 어떤 변형 버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RPM 분쇄력이 좀 더 강력하게 돼서 요 A라는 게 붙은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게 왜 같은 거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안전인증 번호가 같다. 그리고 그 소비 전력도 같고 뭐 전압이라든지 용량, 그 다음에 뭐 여기다 무게, 그리고 모드, 그 다음에 뭐 거기 들어가는 뭐 세척력이라든지 뭐 보온 이런 모든 기능이 외관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중에서 착한 두유 제조기를 구매해서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는 이 요요맘 두유 제조기는 10,000원이 더 싸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한 자료거든요. 구매하실 때 이러한 기준들로 제품들 꼭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긴 영상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